합참 차장님하고 드론 사령관님, 들어가시고요. 예. 자, 발언대로 드론 사령관님 이쪽으로 오시고. 합참 차장입니다. 예. 드론작전 사령관입니다. 네, 여기 지금 국정조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혀 사실과 다른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군의 명예를 걸고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저희 드론 사령관님, 전쟁 준비를 했다라는 국정위원회 주장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못 하셨어요. 전쟁 준비를 하셨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합참 차장님, 네, 전쟁 준비를 하셨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그런 부분, 이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질문과 답변이에요. 근데 전쟁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을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만약에 그렇다 치더라도 위원장님한테 답변할 시간을 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군은 전쟁 준비를 한 적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다음은 저기 곽정근 특전사령관님. 저쪽으로 가주십시오. 제가 잘 안 보이니까. 예. 네, 전 특수전사령관입니다. 네. 제가 이번 이제 국정조사를 하면서 가장 많은 그 연락을 받았던 부분은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삼성 장군이 이렇게 말이 바뀌어서야지 되느냐. 정말 실망스럽다. 군 명예가 뭐가 되느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제가 한번 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먼저 첫 번째, 유리창을 깨서라도 들어가라는 대통령 지시에 항명했다고 주장했더니 맞습니까? 항명한 거 맞죠? 예, 그렇게 12월 말씀하셨으니까? 19일 예, 때, 예, 자, 근데 현장에서는요, 곽 사령관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 국방위에서 국방위 12월 10일이죠. 그때 해가지고 공포탄이라는 단어조차 들어본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속기록이 있는데요. 공포탄 사용을 말씀하시는 거지 예. 공포탄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계엄사령관에게는 공포탄이나 테이저건을 사용을 직접 건의한 사실이 밝혀진 것도 아시죠? 그건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예, 제가 좀 시간 드릴게요. 예, 자, 세 번째는 이게 그 부당한 지시에 어쩔 수 없이 이게 그렇게 응했다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는 불순분자라는 단어가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작전을 지시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요. 제가 뭐 지금 여기 말씀드린 거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시죠? 우리 그래도 대한민국 삼성 장군이 자꾸 말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실망감이 크겠습니까? 그 말이 달라진다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말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린 부분들은 제가 인정할 수 없고 그거 시간을 주시면 조금 설명을 예, 설명 한번 드리시고요. 예, 잠깐 위원장이 설명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일여단장께서 얘기했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라, 이렇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분명하게 대통령으로부터 그 관련된 내용을 듣고 그거를 참모들과 707 특임단장하고 논의하는 내용들에 관련된 사항들이 전파된 것 같다라고 했고, 전 분명하게 707하고 그 논의하면서 그 부분들을 제가 중지를 시켰고 그 과정상에 설명하면서 항명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일여단장한테 그 내용이 지시가 된 경위의 문제가 지난번에 보안폰 문제를 일여단장이 보안폰으로만 지시받았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그 경위 과정에 전파된 내용은 지금 보안폰과 나중에 작전이 종료된 이후에 일여단장하고 통화할 때 그 대통령 지시사항 전파하는 것이 스피커폰으로 막 제 소리가 들렸다라는 소리를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폰과 스피커폰 사이에 이 내용들이 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그 부분은 제가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공포탄 문제는 그래서 지금 저는 근데 그게 나중에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지금 여기
스피커를 이렇게 온 시켜놨지 않습니까? 제 책상 앞에 마이크가 있었는데 그 마이크가 켜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 당시까지는 몰랐는데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된 겁니다. 그 내용이 나중에 보니까 예하 여단에 있는 여단 그 참모들하고 관련된 사항들이 그걸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당시에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걸 나중에 상황 끝나고 뒤에 마이크가 켜져서 제 목소리가 전파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보안폰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사실관계 확인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공포탄의 문제는 제가 분명하게 707 투명장 현장 저기하면서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무기 사용의 지침을 다시 계엄사에 건의하는 과정상에 분명히 이 사용상의 오해가 있었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불순물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했는데 선관위 관련된 시설을 확보하라고 하는 임무를 하다라는 용어 중에 그 안에 있는 장비나 물자들이 밖으로 피탈돼서 빠져나가거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그게 부연 설명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거를 자꾸 말을 바꿔서 그렇게 했던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깐 서 계십시오. 예, 네, 사령관님, 그 탄약이 불출이라고 하면 탄약고에서 밖으로 나온 것을 탄약 불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탄약 불출 현황이 지금 4가지 종류가 있죠. 탄약고 불출, 출동 시 대기, 그 다음에 뭡니까? 준비, 불출 준비, 그 다음에 탄약, 출동 탄약, 이건 이제 개인 휴대를 같은 게 포함돼서 말한 건데, 이 4가지 지금 종류가 있잖아요. 예. 이 4가지 종류 중에서 지금 특전사는 몇 발을 휴대를 한 거지죠? 그것은 그러니까 불출돼서 불출됐다 하면 유사시 쓰기 위해서 불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불출된 탄약을 차에다가 탑재한 걸 포함해서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분들이 준비와 불출과 개인의 휴대는 용어상으로 봤을 때 개인으로 봤을 때 방법이 좀 다른 용어들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 지침을 줬던 것은 공포탄은 휴대해라 네, 하고 지침을 줬고, 대신 실탄은 지역대장이나 대대장이 통합해서 보관해라, 개인한테 주지 마라, 이렇게 제가 명령하다 할 때 지침이 됐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제2사령부에서 통제를 잘못해서 제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과정에 경계태세 2급이 발령되면서 2급 발령에 따른 조치보호상의 탄약을 차량에 적재해서 들고 가야 되는 문제가 같이 그때 상황이 오버랩이 되기 되다 보니까 각 여단별로 신속대응부대가 들고 가야 될 탄약, 그렇지 않은 부대가 들고 가야 될 탄약들이 각각 상이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1여단, 3여단, 9여단이 각각 다른 모습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사령부에서 명확하게 통제 지침을 못 줬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포탄이 됐든 고무탄이 됐든 간에 사람에 따라서는 그 치약 부분에 어떤 치명상을 맞으면 그건 바로 사망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특전사만 지금 특전사에서 불출된 탄약이 19만 7,128발입니다. 누구를 얼마나 죽이려고 이렇게 많은 탄약을 불출했습니까? 절대 그것을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의사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도 분명히 작전 들어갈 네, 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은 탄약창에서 탄약고에서 불출을 했습니까? 그게 불출했다는 것은 유사시에 쓰기 위해서 불출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게 좀 경계태세 조치부호 상에 그 관련된 부분들이 자동 조치보호도로 적재된 부분들을 출동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각 여단별로 다른 방법으로 휴대했던 부분들이고, 제가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명확하게 제가 그 부분을 딱 어느 정도 딱 해서 통제했으면 좋은데, 그럼 여단별로 안 틀렸을 건데 그게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지난번에 이게 사령부 우리 통제했다고 군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 탄약을 생명처럼 다루지 않습니까? 예컨대 탄피까지도 쓰고 난 탄피까지도 일일이 수거해서 그 수량을 마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19만 7,128발을 이 어마무지한 이 탄을 불출해서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유사시 쓰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절대 그런 의사 없었습니다.
그것은 왜 불출했습니까? 그게 제가 분명히 공포탄과 실탄 문제를 구분해서 실탄 문제는 절대 개인에게 주지 말고 통합해서 보관하라고 지침을 줬었고, 그 중간에 경계태세 2급이 격상되면서 그게 자동 모치 보호상에 탄약을 적재하고 휴대하고 출동하는 부분들이 혼선이 돼서 그 부분이 좀 각 여단별로 틀렸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사령부의 지침을 잘못 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여단장도 그렇게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시고 707 특임단장님. 지금 그날 출동을 하실 때 개인 휴대로 탄약을 지급한 양이 몇 발이 됩니까? 개인에게는 공포탄만 불출했습니다. 그게 720발입니까? 아닙니다. 개인별로 공포탄은 10발이고 72명에게만 지급되었습니다. 700 얼마요? 720발이고 72명에게 각 10발씩 공포탄만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페인트 탄약은 지급 안 했습니까? 예, 실탄과 기타 탄들은 지급 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페인트 탄도 지급했잖아요. 예, 페인트탄은 모사탄이라고 부르는데 6명이 10발씩 60발 불출했습니다. 우리 국방위에서 지난번에 이천 그 훈련장을 갔을 때 500m에 있는 북해군의 그 모형도 명중에서 사격을 명중을 적중을 받습니다. 맞죠? 저격수 사격이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특전사는 인간 병기 아닙니까? 이것은 인간 병기는 인간 무기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인원들이 우리 국회에 몇 명이 투입된 겁니까? 707에는 197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개머리판으로 이 국회 창문을 부수고 들어온 인원은 어떤 인원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동일한 197명 중에 임의 인원입니다. 인원을 별도 선정해서 들어온 건 아닙니다. 네, 총 그날 불출된 탄약이 우리 특전사만 19만 7천 발이고요. 약 20여만 발 이상이 불출됐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들어가십시오. 아니 지금 한기원도 손을 드셨고 두 분을 네? 그래요? 자 그럼 먼저 한기원 하시고 먼저 하십시오.